기업들이 반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개정을 동결하거나 평화의 빛을 송출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 비트코인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합니다. 국제유가 급등 시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려하는 평화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전 메시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평화의 빛을 켜며 반전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랑과 노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반전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과 대전 타임월드 외관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불빛을 송출해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 건물의 특징을 살려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아왔습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송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2일 러시아 IP 접속 차단과 러시아 국적 고객의 모든 계정에 대한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고팍스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제재 방침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IP를 차단하고 회원가입을 막는 등의 제재가 코인원, 빗썸,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정부의 국제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발표에 따라 러시아 주요 은행으로의 송금을 중단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소비자 성향이 짙어지면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경제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러시아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탈러시아를 선언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랜드마크 곳곳에서도 평화의 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높이 건물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의 평화의 빛이 연달아 켜집니다. 서울시청도 마찬가지. 건물 절반 왼쪽에는 파란색 조명이, 오른쪽엔 노란색 조명이 어두운 하늘을 밝힙니다. 이는 서울시가 주도한 평화의 빛 캠페인. 서울시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아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시설에 평화의 빛을 켜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을 대표하는 또 다른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앞선 곳들과 달리 일반적인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런던의 런던 아이, 로마의 콜로세움 등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평화의 빛이 켜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롯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미디어 연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미디어 연출을 하기 위해선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건은 계획이 없어 심의를 받은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계획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 특성상 국제적 이슈에 대해 피력하기 어렸을 것이란 이유가 지배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쟁 반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 달리 일부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전날보다 4.63% 급락한 41,4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를 막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시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90% 하락한 채 거래됐습니다. 전쟁 우려 속 변동성을 키우던 증시가 3월 FOMC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회담에 큰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서정덕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2% 하락한 2,710선에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과 3일 파월 의장은 하원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시장의 안도감이 확산됐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서 2차 평화회담을 열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이동통로 개설에 합의하며 차주 3차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일부 진전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37% 오르며 2,713.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3.21% 오르며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은 개인이 받아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달리던 금융주들이 주춤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 시행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며 채권 금리가 하락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한 가운데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넥슨GT와 개발자 회사 넷게임즈가 급등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코스피 실적 전망이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를 반영 중인 만큼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용이한 은행과 비철금속, 운송 등과 또 차주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내수 부양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수 소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주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상장 지연의 철회까지 기업 공개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내기 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시에 입성한 상장사 10곳 중 6곳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공포가 더해지며 하방 압력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기업 공개 시장에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증시 상황에 유동성이 줄어든 점도 부담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조정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유동성, 통화 공급량의 축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환경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에 상장을 미루거나 아예 철회하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업체 대명에너지는 수요 예측 부진에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건설업종 대장주를 노리며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던 현대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컬리도 상반기 상장이 물 건너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IPO 시장은 특수를 맞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대표적인 투자처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갈 곳 잃은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에만 17조의 뭉칫돈이 물렸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요금불 예금 잔액은 717조 6,545억 원으로 전월말보다 2.4% 급증했습니다. 요금불 예금은 예금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은행에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초단기 예금으로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 성격이 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안정적인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요금불 예금이 빠르게 불어난 겁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기업도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MMDA를 늘렸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MMDA 증가분은 7조 2,516억 원에 이릅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자산을 현금화한 겁니다. 정기적금 잔액도 늘어났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정기적금 잔액은 34조 7,992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0.7%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대부분 국가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연 1.25%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2차례 이상 추가 인상해 연내 기준금리는 1.75에서 2%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적금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자금을 빼 은행에 맡기는 움직임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20% 인하 조치와 액화 천연가스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6.8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는 85.5에서 85.2로, 영등포, 구로, 동작구 등 서남권은 90.1에서 89.8로 하락했습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서부권도 84.4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친환경 경영 관련 상을 동시에 수상한 건데요.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2021 SMM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SMM 어워드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입니다. 제품의 자원 효율을 평가하는 지속가능 우수 어워드와 기업 재활용 활동 성과에 대해 수여하는 티어 어워드, 우수한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 신기술을 선정하는 챔피언 어워드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는 자원 효율성 제고와 재활용 활동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솔라셀 리모컨으로 지속가능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TV 솔라셀 리모컨은 태양광이나 실내 조명으로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방식으로 소비 전력을 기존 리모컨 대비 약 86% 줄였습니다. 티어 어워드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골드 티어 기업으로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문업체 위탁수거와 자체수거 등 지역별 자원 관리로 2020년 미국에서 총 4만 40톤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했습니다. LG전자도 티어 어워드 부문에서 최고 우수 기업에 수여하는 골드 티어를 받았습니다.
또한 LG 사운드바는 친환경 제품 부문에서 챔피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LG 사운드바는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제품 본체와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소주 업체들이 소주 출고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공병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제조 차질까지 빚고 있어 100원 하는 빈병을 200원에 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소주 출고가 인상으로 일부에선 빈병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인상 전 가수요를 잡기 위해 도매업체들의 선주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상 되기 전에 미리 조금 더 물건을 더 사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업계에 따르면 특히 일부 지방 소주업체의 경우 빈병 부족으로 제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병과 더불어 피박스와 팔레트 부족 현상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홈술족까지 늘어나면서 공병 회수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주류의 경우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유통업체 역시 일정 기간 적재한 뒤 반납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반환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입니다. 공병 수급난이 발생하자 일부 업체들은 빈병 확보를 위해 평소 2배 수준의 웃돈을 지급하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소주 빈병은 한 병당 100원. 그런데 200원 가까이 지불하며 소주 제조에 필수적인 빈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만 출고가 인상 때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공병 부족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달 8일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한 소주업체를 끝으로 출고가 인상이 마무리되는 만큼 수급난은 차츰 풀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항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의 공습과 로켓포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자영업자와 식품 기업들이 주민과 전투병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 식당 주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식자재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하는 데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하르키우의 한 시민은 차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음식을 배달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지난 2일부터 하르키우 도심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올레그 시네후보프 하르키우 행정국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21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동물원의 코끼리가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코인사를 건넵니다. 이 동물원 직원들은 어디로 폭격이 날아들지 모를 불안한 상황에도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날부터 약 4,000마리의 동물을 돌보며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에 따르면 이 동물원 인근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사육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총과 포탄 소리는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며 다행히 아직까지 뚜렷한 이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이 총과 포탄 소리에 놀라 날아오르다 철조망에 걸려 다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 한 기자가 질문을 하던 도중 지진 경보가 울리자 앉아있던 기자들이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고 대통령도 나갑시다라는 말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이번 소동은 멕시코 동부에서 발생한 5.7 규모의 지진 때문으로 진앙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진동이 느껴져 시 전역에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시민들은 일제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지하철 운행도 잠시 중단됐지만 현재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이슬라 지역 인근으로 진원의 깊이는 111km입니다. 프랑스가 다음 달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앞두고 실내 마스크와 코로나19 백신 패스 규정을 대부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장 카스텍스 총리가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 규정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화 방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됩니다. 백신 패스도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만 유지하고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 10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아침도 영하권으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원한 황사로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공기질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4도, 춘천 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이 2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에서 10도 선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대구 3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날인 수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